반갑습니다. 휠체어생활과 황영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다치기 전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접니다. 지금 이 상태가 훨 낫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도 지금 이 상태가 최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건장한 청년으로 키 180의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누구나 다 들어가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형께서 건설업을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건설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 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저는 3년 동안 건설 업무에 잡다한 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업무를 배워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레인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면허도 따고 일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3년쯤 되는 때에 제가 거래처를 가게 됐습니다. 거래처를 갔는데 제 눈에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는 164에 긴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아주 어여쁜 소리. 사이즈는 5 사이즈, S라인의 여인을 보는 순간에 저는 뿅 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와 인연이 돼서 3년 동안에 알콩달콩 재밌는 연애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약속하고 우리는 동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재밌게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신께서 뭔가 질투를 하셨는가 봅니다. 저희 아내가 형님 댁에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릇을 떨어뜨려서 그릇이 팍 깨지고 말았던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다고 그래요.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크레인 보셨죠? 크레인을 조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저 파일을 땅에 시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 콘크리트 파일이 길이는 15m 정도가 되고 둘레는 한 70파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한 2톤 정도의 파일이었습니다. 저 파일을 크레인으로 쫙 당겨서 땅에 시공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만 70도 각도에서 와이어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데로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조종하고 있는 운전석으로 날아오게 된 거죠. 저를 많이 좋아했던가 봅니다. 저는 순간 레버를 당겨서 저 파일을 다른 데로 넘기고 싶은데 작동이 되지가 않았어요. 넘어오는데 한 3초밖에 안 될 것 같았어요. 순간 저는 저걸 맞으면 죽겠구나. 영어로 뒤지겠구나. 어김없이 저 2톤이란 파일이 운전석으로 날아왔고 큰 경험과 함께 하우스를 치면서 저는 머리와 허리를 숙이면서 저 2톤이란 파일을 맞는 순간에 이 배꼽 있는 이 하지 부분이 작두로 잘린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저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져서 몇 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깨어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제가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링거병을 던지면서 온갖 손에 잡힌 거는 다 던지면서 내 다리 내놓으라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저희 아내는 다리가 있는데 뭔 다리를 내놓으라고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는 힘겨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하루가 편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5층 높이의
건물이었는데 테라스를 뛰어넘어서 죽고 싶어서 테라스를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이 하반신 마비가 있는 상황이니까 테라스를 뛰어넘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점심을 잘못 먹은지 체한 것 같아요 라고 그래요. 돼지 소리를 내더라고. 그래서 손도 따주고 등도 두들겨 주는데 체기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 같은 병원이니까 내과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웬일입니까? 제가 다친 지 4주가 됐는데 임신 5주가 된 거예요. 와, 일주일 전에 임신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꼭 그놈이 우리의 희망이고 뭔가 살 소망을 줄 것 같아요. 둘이 손을 붙잡고 으앙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기쁨은 한켠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기를 키워가면서 저희 아내가 저를 간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병원 보호자 침대가 얼마나 좁습니까? 거기서 아기를 키운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아기를 키워 나갔고요.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2년 만에 저희들이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을 하는데 주치 의사 선생님께서 황영택 씨는 이제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기쁨도 잠시나마 우리는 절망 가운데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니까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저는 싫었어요. 제가 원래 장애인이 아닌데 저보고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장애인 간다 그래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막 쥐구멍이라 했으면 쏙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하루가 너무 힘들고 술로 나를 마비시키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죽기 위해서 제가 6개월 동안 술을 먹고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술을 먹고 그날에도 어김없이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돌도 안 된 놈이 자고 일어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내 아빠 아니냐고. 저희 아내가 옆에 자고 있었는데 당신 내 남편 아니냐고. 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냐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 내가 남편이고 아빠구나.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줘야 됐던 거예요. 저는 가족 때문에 살기 위해서 재활을 시작을 했고 재활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게 휠체어 테니스입니다. 저는 저 운동장에서 열정을 쏟고 저기에서 장애에 대한 어떤 그런 억눌림과 아픔을 다 쏟아내고 싶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휠체어 테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휠체어에다가 타이어를 묶고 공원을 돌기 위해서 시작점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저 양반 돌았다. 그때부터 제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원을 5바퀴, 10바퀴, 20바퀴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틀, 10일, 20일 도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5도 경사로를 아침 저녁으로 타이어를 묶고 100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 향에 딱 들어가니까 휠체어가 날아갑니다. 날아가. 잘하면 공중 부양도 하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5년 만에 드디어 국가대표 대항전에 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2시간 40분 동안 접전을 벌인 겁니다. 첫째 세트 7대6, 그 다음에 6대7, 세트스카 1대1, 3세트 마지막에 가서 6대6이 돼서 타이브레이크로 제가 15대13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라켓을 하늘 높이 던지면서 휠체어 통째로 막 운동장에 뒹굴고 좌로 뒹굴고 우로 뒹굴면서 세레머니를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당당히 국가대표를 데리고 되고 태극기가 이 왼쪽 가슴에 탁 달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37가지 운동을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근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니까 이 운동을 계속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제2의 도전을 하게 돼요. 서른일곱에 수능을 봐서 음대를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사중창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성악의 아름다운 소리와 우렁찬 소리가 저한테 완전 매력으로 느껴진 거예요. 과감히 라켓을 집어던지고 성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쉽지 않죠. 37에 수능을 봐서 음대를 들어간다. 곧 정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 전형도 없이 정말 개처럼 공부했습니다. 밖에서는 2002년도에 월드컵 아닙니까? 대한민국 하는데 저는 책상에 엎드려 수학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함수, 국사, 사회, 영어, 논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아니라 또 노래를 연습을 했잖아요. 제가 하반신 마비 장애가 있으니까 이 배에 있는 부분이 힘이 없어요. 네. 그 대변이 줄줄줄줄줄줄 새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괜찮습니다. 씻으면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이 저희 아내가 23, 저 나이 26입니다. 저한테 시집 와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이러고 있으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를 평생 책임을 못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삶을 찾아서 가라고. 근데 21년째 장애를 입고 있는데 아직도 안 가고 저 뒤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가 저를 이렇게 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37에 수능을 봐서 음대를 들어가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기적이라고 봐요. 1년을 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정말 힘든 시간이 제 앞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악을 한다는 게 제가 발음도 안 좋아서 이에다가 젓가락을 물어가면서 발음 공부를 했고 배에 힘이 없으니까 맨날 벨트를 묶고 호흡 연습을 하고 발성 연습을 해 나가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동기들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4년 동안 많은 선후배와 선생님 덕분으로 제가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됐죠. 멋진 성악가로 제가 졸업을 하게 된 거죠. 졸업을 하고 많은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장애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던 제가, 가족의 힘과 모든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회복에 힘이 되는 그러한 노래가 된다면 제가 언제까지나 그곳에 달려가고 싶고요. 또한 많은 곳에 어린이 희귀병, 난치병을 위해서 돕기도 했습니다. 각종 행사와 강연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합창단까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저는 또한 못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휠체어 스키, 수상 스키, 모든 레저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행복한 남자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장애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제 삶에 장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됐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안에 지금 힘들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꼭 행복해질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늘 좋은 일로 행복하시고 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밝은 태양처럼 여러분 삶에 꼭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오 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Giornata e sole, 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per l'aria fresca pareggia una festa, che bella cosa giornata e sole. Stai